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에 그 현 정부의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으면서 문제들을 분석할 때에 20대 그리고 영남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도 어렵고 또 체감에 대한 체감 지수도 네, 상당히 그 민감하게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결국 경제죠.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초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번 정부는 이영자가 문제다 이렇게 됐었죠. 예. 이영자는 이제 20대들이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네. 또 영남 지방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전통적으로 영남 지방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내리는데 이제 더더욱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결국 자영업자들이 문제고, 또 20대 여성 자영업자 특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최저임금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청년 실업이 증가하니까 이제 20대들이 상당히 문제되고, 네. 또 20대들의 지지율이 결국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특히 그 병역법 문제에 대해서 병역 거부자, 집총 거부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죠. 결국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 정부의 그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11년 만에 뭐 양극화 현상, 뭐 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현상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젠더 문제, 젠더에 대한 영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요. 그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남녀 대결 구도로 논란이 되는 남혐오라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라든지 또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여성 단체가 이걸 이제 남성 혐오로 규정해서 결국은 이의를 하고 이러다 보고 또 그런 것이 보도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녀 갈등 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더더욱 문제되는 것이 이제 그 성평등 정책을 추구하니까 사실은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이 지지율이 결국 떨어지고 있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남녀의 어떤 성적 그 구도가 대결 구도가 되고 또 혐오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페미니즘, 그건 뭐 당연한 운동인데 그 페미니즘을 넘어서 이게 이제 남녀 갈등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각 가정에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가정에도 남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서로 이제 다 같이 합동해서 유익한 그런 이제 그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남녀 갈등 구조로 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일가정이 양립될 수도 있고 또 직장도 여성 친화적 기업이라고 해서 여성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편하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경력 단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또 복직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환경이 다 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 목표는 남녀 평등 사회를 목적지로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돼야지 이게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라 남녀 갈등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남녀 평등 사회로 가는데 장애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이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역법 문제 때문에 20대의 남성들 또는 자녀를 군에 보낸 그 부모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애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문제됐던 것이 이제 이번에 그 성평등 정책이 이제 나타나게 된 그 NAP라고 국가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 기본 계획은 문자 그대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이미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기본 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가 부처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그런 정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국가 기본 계획에 문제된 것이 성평등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서로 평등하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성평등 정책으로 가면 성적 이른바 남성과 여성은 이제 이 신체적 성을 의미하는데 이 성평등은 젠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회적 성입니다. 이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그 정체성, 성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의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게 네. 이제 성평등 정책의 이제 핵심인데, 그럼 성의 결정이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지금 남자지만 난 남자가 싫다. 나는 여성성을 갖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남성과 여성이 다 될 수도 있고, 그 사회적성은 많습니다. 이성애자도 있지만 동성애자도 있고, 네. 양성애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중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성은 아주 수십 가지가 돼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평등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소수자 보호입니다. 말하자면 게이라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성애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성평등 정책이 결국은 차별금지법으로 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와 동성애의 합법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크리스찬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한 나쁜 것이다. 성경에서는 결국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 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그럴 때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서 주례 못 쓴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데 일반인도 똑같이 동성 결혼식에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난 크리스찬이라 못 만들어 준다. 그럼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또 처벌받습니다. 네, 예. 그럼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이 헌법상 보장된 이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성평등 정책을 철회하라고 삭발도 하고 막 심지어는 혈서도 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고 있었죠. 이런 성평등 정책을 이제 현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그 반대를 했지만은 계속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상당수가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봐서 잘못된 정책은 공청회를 열거나 해서 바로 가야지, 이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성의 인권이 등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에 의해서 뭐 성평등 정책, 젠더 정책 이런 것들이 수립됐다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어떤 토대, 환경 또는 우리 모든 의식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를 결국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예. 출생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또 남자는 군대 한 3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현재 유휴 인력이 고학력입니다, 상당히. 예.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우수한 그렇죠. 여성 인력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 있죠. 맞습니다. 이런 여성 인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결국은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럼 훨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성 고급 인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여성 친화적인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을 국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뭐 세제로 인센티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여성들이 편안하게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훨씬 더 잘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치안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 이런 전체적인 남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또는 기업이 모두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총체적으로 일어나야만 결국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국제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 모멘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을 돕는 존재고 네. 또 여성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 돕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남녀들이 갖고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돕는 예, 그런 예.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예, 말이죠. 맞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예. 자유가 사실은 최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기초한 자유를 결국 향유할 수 있는 이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성평등이 아니라 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은 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의 목소리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